지금까지 쿤달리니에 대한 서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용자가 쿤달리니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쿤달리니를 동작시키는, 각성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쿤달리니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은 우선 쿤달리니에 대해서 책이나 뭐 그런 자료들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 외에 그 쿤달리니와 그런 자료들을 접하셨다 할지라도 소농자가 경험한 쿤달리니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농자가 생각하는 쿤달리니, 이것의 개념, 그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적에 좀 이런 설명을 자꾸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쿤달리니가 일어나면은 어떤 특이한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그 지난번에 소농자가 바로 2편에서 이 3편에서 했었죠. 거기에서 쿤달리니가 그 머리에서 일어나서 머리에서 연꽃이 피었을 적에 그때 소농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연꽃이 피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 있었던 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이것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농자가 잘못 설명한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있어요. 소농자가 그 쿤달리니가 어디에 사용되나 이제 최근에 이것저것 출처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 작업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깨달음들이 여러 번 생기거든요. 한 번에 뭐 모든 걸 다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레벨업이 된다, 이 소농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레벨업이 될 때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업이 그냥 서서히 완만하게 천천히 하나를 공부했으면 하나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레벨업은 아니고 그 폭넓어지는 거죠. 그 지식이 폭넓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폭넓어지는 거죠. 위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라한 과가 있고 아라한 도가 있다,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통화하고 났더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냥 뭐 수능자 스타일이 그냥 대충 남은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가죠. 대충 여기서부터 했던 것 같은데, 쿤달리니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그 레벨업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전에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깨달음을 저게 뭐 전부 다 깨달은 것처럼 그러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소흥자가 계속 반주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를 갖다가 일단은 깨달았다고 쳤을 적에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떤 깨달음에 대한 그 희열, 환희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것만 그냥 기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어떤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분 좋아지거나 희열, 그것도 어쩌면은 그 에너지가 상승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작용으로 그런 기분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에너지들, 그 기뻐했거나, 뭐 좋아했거나, 뭐 희열이었거나, 그런 작용을 했을 적의 에너지가,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 가서는 그 에너지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레벨업 될 때마다 점점, 단계가 더 높아질 때마다, 그 에너지가 더 강렬하게 오면서 더 큰 희열을,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지혜가 성장한 거에서 기쁘고 뛸 듯이 기쁘고, 어떤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니까요. 지혜가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분이나 뭐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시열이나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소흥자가 어느 정도 선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특히 그 가해눌림 그런 거 하면서, 연구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소흥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레벨업이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혜가 그 상승하는 거예요. 레벨업 되는 건데 그 외에도 소롱자가 그 지혜 명상에서 말씀드릴 적에 지혜 명상 지혜학 개론이라고 했었나요, 제목을? 거기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지혜가 레벨업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소롱자는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그것만이 아니라 에너지도 같이 따라왔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레벨업 될 때마다 더 많이 됐었고, 에너지가요. 그런데, 가령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소롱자가 어떤 거를 깨달았을 적에, 에너지가 올라와서 같이 어떤 걸 경험했거나요. 가령 이제 그 머리에서 연꽃이 피는 거를 경험을 했을 적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레벨업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지혜가 더 커지느냐,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현상들이 생기느냐, 부수적인 걸 생기느냐, 이런 거를 봤을 적에 뭐 부수적이라고 그럴 것이 뭐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혜가 성장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롱자가 머리에서 연꽃이 피더라도 뭐 별거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각몽이 더 재밌을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레벨업이 됐을 때 그 상태가, 그 에너지가 오는 그 상태가 다 됐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상승한 그것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그 소농자가 그 지혜보다 이미 그 지혜를 넘어선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지혜나 무슨 특별한 그런 것들,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리에서 연꽃이 피는 게 소롱자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뭐 그렇게 유용한 게 생기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은 그것이 생겼을 적에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3편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 뭐 별거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것은 소롱자의 경우고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아주 많은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거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편에서 소흥자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분들이 잘 한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였을 적에 그 내용들을 지금 어떤 걸 얻었나, 그런 걸 갖다 얘기해 주시면은 좀 더 확인하기가 좋겠죠. 여러분들도 별거 없었다, 다들 별일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연꽃 핀 거, 그런 것이고, 만약에 다른 걸 많이 얻었었다 그런다면은 그 소롱자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지혜, 명상 카페 회원님들이야, 소롱자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거를 지혜 명상 카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 카페에도 올리고, 그리고 다른 좀, 명상 하시는 분, 그쪽 사이트도 한 군데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세 군데에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처음 접하시는 걸 테니까, 간단하게 소롱자 스타일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롱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신비롭거나, 아니면 무슨 좀 초능력 같아 보이거나, 그런 내용들, 대시스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없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 생깁니다. 이게 얘기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로 그냥, 한 대 몰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업되고, 좋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시스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현혹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보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혜를 키운다, 이런 서원이라고 할까? 그런 원으로다가 시작을 하셔야지, 그런 재미 위주로 가시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소롱자가 보기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미 위주의 얘기는 대치수면 안 해요. 그리고, 머리에서 연꽃이 피었다, 이것도 그냥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분이 경험했을 적에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소롱자도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을 뿐이고, 사실은, 기분 좋은 거, 약간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경험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달리니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봤을 적에, 소롱자는 그 머리에 이렇게 연꽃 피고 애들은 별다른 거 없더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거 큰 차후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부연 설명도 될 수 있지만은, 군달리니가 이런 것하고 지혜가 커지는데 같이 작용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처음에 먼저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군달리니가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깨달음, 지혜의 레벨업, 여기에도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이 좀 강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강해지려고 이거 하는 사람 곤란합니다. 힘 강해지는 것도 좋은 데 쓰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좋은 거죠. 근데 나쁜 쪽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군달리니, 지혜 명상도 그렇지만 특히 군달리니, 이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혹여나 사람들이 좀 나쁜 쪽으로 쓰면 어떻게 하나, 부작용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소롱자가 봤을 땐 부작용 없어 보이는데, 부작용보다 사실은 더 걱정하는 게 나쁜 대로 쓰면 어떻게 하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접어두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가령 어떤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군달리니가 됐건, 지혜 명상이 됐건, 무슨, 어떤 명상이 됐건,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을 적에, 이 사람이 가령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가령 누군가는 악한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일을 벌린 사람, 그런 것을 찾아봤는데, 여러 사람들을 후보로 잡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수행했다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가령, 그런데 반대로
그 수행 열심히 하신 분들,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신 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이분들이나 그 외에 몇몇 분들이 있어요. 그 후보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 봤을 적에 나쁜 짓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롱자가 생각하는 거,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위해서 또 더 넓게 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동물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었고 더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희생해 가면서요. 그런 것을만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롱자가 생각하는 것은 결론 내리기로는 수행이라는 거는 악한 사람이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다면은 분명히 인류 역사에서 분명히 그 수행 열심히 한 사람 중에서 악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수행 안 한다. 만약 악한 사람이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악한 사람은 선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선해질 수밖에 없느냐? 지혜의 속성이 그래요. 그리고 수행의 속성이 그렇고 명상의 속성이 그래요. 악한 일을 하는 이유, 사람이 악한 이유, 소롱자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리석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는 거는 어리석음의 반대가 그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지혜로워지죠. 지혜로워지면은 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리석음이 없어지니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해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소롱자가 봤을 적에는 그냥 지능이 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해서 그 선하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소롱자의 경우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능이 좀 낮아서 선한 뭐 그런 거는 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람 그런 사람 결국 그 명상이나 수행이나 그 지혜가 성장되면은 당연히 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소롱자가 쭉 관조해보고 반조해본 결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신 분들이 이 군달린이나 명상, 지혜 명상 이런 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더 수행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되고 지혜를 성장시켜야 된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가령 아주 사회적으로 무리가 크고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충격을 받는 그런 어떤 사건들도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명상, 수행 이런 것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었죠. 예를 하나 든다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굴자 들어가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손가락 잘라서 목에다 걸고 다녔던 사람이요. 라굴라였나?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스승이 속였죠. 스승이 거짓말 한 건데 거기에 속아서 그것이 스승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깨닫는 줄 알고 아니면은 깨닫는다 그랬나 아니면은 더 큰 걸 얻는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속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승 말을 믿고 사람을 500명이나 죽였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당연히 좀 선해졌죠.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군달리니가 이런 군달리니나 뭐 지혜 명상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되게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약간의 객기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일반 선한 그 수행자라 하더라도 뭐 어떤 능력이 생기면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좀 그렇잖아요. 심하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선홍자가 그 정도는 좀 이해해요. 그렇게 군달리니가 어떤 그 육체적인 힘도 좀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치료하거나 자기 몸을 치료하거나 타인을 치료할 적에도 좀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소홍자 혼자서 소홍자 몸을 고칠 적에 사용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돼서는 나은 건지 좀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타인을 치료할 적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나만의 치료법 중에 보면은 이제 뭐 발목 낀 거라든지 그런 거 치료한 방법 쭉 얘기할 적에 그 외에 다른 부분 그 나만의 치료법 여러 쭉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그 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쿤달린이라고 하든지 그 에너지도 같이 작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써줬어야 되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허황돼 보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허황돼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그 객관적으로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선홍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무슨 뭐 전기장치 꼽아놓고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싹 다 뺐어요. 하지만 지금은 군달리니 에너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용되는 것이 더울 적에 말씀드렸죠. 더울 적에 좀 시원하게 좀 지내는 방법. 그리고 파드마 삼바바 그분이 말씀하셨었나 아니면 그분 제자가 말씀하셨었나 아마 파드마 삼바바 티베트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 탄트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탄트라 이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밀스럽게 뭐 전수된다는 뜻인지 하여튼 그거를 할 적에 그러니까 그것도 군달린이에요. 투모가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투모는 어떤 거냐면 지금 몸에서 열내는 거예요. 그 몸을 차갑게 하는 거에 반대죠. 그래서 그 방법이 간단하게 써 있어서 투모를 한번 해봤어요. 그 몸 따뜻하게 하는 거 됩니다. 느낌상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한기 없어져요. 따뜻해져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홍자가 거의 다 사용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의라는 거는 소홍자가 해본 건 전부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해본 것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최근에 그 소홍자가 지혜명상 오랫동안 한 2년인가 2년 반 동안 쉬다가 이제 지혜명상에 이제 이 강의를 올리면서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근님께서 오랜만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써주셨는데 좀 잘 지내고 계실 줄 아는데 좀 여러모로 그 어렵게 좀 지내신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다 끝나셨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진행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근님 그 가족분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편찮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고 소홍자가 느낀 게 있었어요. 군달리니가 거의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근데 사용해서 소홍자가 실패한 곳이 있어요. 성근님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재작년에 그 저희 그 어머니가 소홍자 어머니가 그 중환자실에 계셨었거든요. 그때 군달리니 에너지를 갖다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잘 안 모여져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번 해봤어요. 손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며칠 후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가는 사람 살릴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병, 가령 이제 소농자가 그 예전에 예전에 그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 치료하는 방법도 써 올렸잖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방법만 쓴 게 아니라 에너지도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넘게인가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독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죽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감기려니 하고서 병원도 안 갔거든요. 원래 소농자가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소농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나만의 치료법 거기에서 쓴 것처럼 치료를 했으면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소농자는 효과가 있구나 확인을 하지, 무슨 뭐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 무슨 장비를 놓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봐서 아주 뭐 군달리니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치료가 그냥 확 되는 그런 거에 보여야 효과가 있구나 그러지, 뭐 날때가 돼서 난 건지 군달리니 에너지를 사용해서 난 건지 애매모호한 경우는 그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적에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뭐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은 어떤 병이 났을 적에 에너지만 사용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또는 기술로만 해서 뭐 의학 기술이건 아니면 뭐 지압이건 뭐 침술이건 그런 기술적인 거로만 해서도 날 수 있는 병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기술이고 에너지고 다 안 되는 그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것은 또 기술하고 에너지랑 병행하면은 치료가 되는 거, 각자 있을 때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술하고 이걸 병행했을 때 되는 거건, 아니면은 둘 다 해도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에너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기술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본래 이거는 에너지나 기술을 떠나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소농자 그렇게 치료 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 그냥 발목 삔 정도, 그런 정도, 빨리 낫게 하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소농자가 뭐 그렇게 뭐 병이 많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실험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실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이게 아는 사람들이 뭐 지압 잘해주니까 해달라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한 사람 해주면 다른 사람 해달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소농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치료해주는데 20만 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들 돌아서요. 왜 20만 원 이렇게 정하냐면, 소농자 같은 경우 20만 원 달라 그러면 소농자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죠. 사람들은 한번 보고 자꾸 봐야 그걸 기억하지, 한번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거 처음 해봤을 때만 의식하지,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은 다 잊어먹어요.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죠. 그 치료하는 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에너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는 것은 그 외에도 지혜를 사용할 때에도 사용이 돼요. 소농자가 지혜학 개론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에너지를 모아놓는데 그것이 사실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에너지가 군달리니 에너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풀씨알님이 질문하셨었나? 그 고통스러운 거, 통증 그런 걸 가지고 명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없겠습니까? 고통 명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통을 대상으로, 일부러 고통을 대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좀 고통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병이 났건 아니면 어딜 다쳤건.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한 부분인가 봐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은 그 수행 못합니다. 모든 것을 그 뿌리치고 나가야 돼요. 특히 제일가자분들 그 소롱자가 그 생활명상 일상 생활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오죽하면은 그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거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몇 가지만 얘기하고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제가자분들은 일상생활하면서 명상하셔야 돼요. 따로 시간 내서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봤자 그 몇 시간이나 하겠어요. 그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소롱자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 해드릴 거고, 통증 얘기하다가 전화가 왔었죠. 통증을 대상으로, 뭐, 일부러 통증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정 일부러 하셨다 그러면 손톱으로 살짝 꼬집는 거,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대상으로 명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통을 참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고통을, 적게 느끼는 방법도 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통을 통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아직 급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은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고통을 적게 하거나, 고통을 막거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로 가령 예를 들자면 손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전달돼서 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 에너지로 몸에서 팔 쪽에서 시작해서 손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에너지를 그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통증이 밀려나가는 좀 좀 허황되죠? 하여튼 여러 군데로 사용이 돼요. 대충 이렇게 여러 군데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수홍자가 이거를 최근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체계적으로 정리 좀 해놓고 얘기하지 왜 그러냐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수홍자가 그냥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나오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수홍자가 죽을 때까지 강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소롱자가 어떤 생각을 최근에 하냐면은 이 에너지가 생명의 모든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많은 부분, 육체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사용이 돼요.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군달리니를 일으키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어느 쪽에 하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힘을 강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힘만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생명체를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정정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 군달리니 에너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음부에 에너지가 모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소홍자도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해보고 관찰해보니까 지금 작용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책들이나 그쪽하고 좀 얘기가 다를 텐데 먼저 회음부서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위치상으로는 항문하고 성기 사이에요. 그 사이 중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깊이 안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만지면 좀
단면이 아마 좀 둥근, 아니면 타원, 그렇게 그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단면에. 그 정도인데, 거기에,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콩알만 하다, 뭐, 아니면 완두콩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손흥자도 그래요. 손흥자가 최근에 거기 갖다 생각해 볼 적에 회음부는 아니다. 군달리니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 회음부는 아니다. 물론 회음부도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니까 그 부피만큼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겠죠.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온몸에 전부 군달리니 에너지는 다 있어요. 어디에만 특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온몸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외계 돌이나 뭐 이런 거, 거기는 내 몸 바깥이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내 몸 안으로 봤을 적에 모든 몸 안에 그 곳곳에 모두 군달리니 에너지는 다 있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어느 지역은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돼 있죠.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적에 여기서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 모든 부분에 다 있다. 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을 적에 생명 에너지다.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려면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지금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 하나하나도 군달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만 저장이 돼 있고 그것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야죠. 그러면은 모순이 되잖아요. 모든 세포 하나마다 그 군달리니 에너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어느 부분에 군달리니 에너지가 모여있죠. 그 부분이 어디냐? 회음부라고 보통 얘기했고, 얼마 전까지 손흥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부분을 자극을 했으니까. 자극을 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팔을 해도 되고 다리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다 어디를 갖다 자극해도 다 에너지는 작동이 돼요. 그런데 손흥자가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음부는 군달리니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회음부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 좁은 데 들어있어봤자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음부가 어떻게 확장시켜서 커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음부는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흥자가 봤을 적에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은 손흥자가 봤을 적에 이 다리예요. 다리에 제일 많이 모여있어요. 그 다음에 손흥자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작동시킬 적에 그 아랫배 쪽, 그 회음부 쪽을 의식하면서 작동을 시켰었는데, 어느 곳을 보니까 그 꼬리뼈를 갖다가 의식해보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뼈 쪽을 갖다 의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에너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꼬리뼈 끝에보다는 그 위쪽 한 5cm 위서부터 해가지고 한 10cm, 15cm까지 그 정도의 하나게 강하게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곳도 있지만은 일단 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손흥자의 경우에는 모여있는 곳을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다리에 모여있고, 그 다음에 꼬리뼈 부분, 그 꼬리뼈를 의식하면 안 되고 그 위쪽이 더 넓어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랫배 전체, 배 부분 거의 전체라고 보면 돼요. 다리, 그리고 배 부분 전체. 그리고 머리는 머리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슴은 될 수 있으면 손흥자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 때문에. 심장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갖다가 한번 의식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심장 쪽에도 그 에너지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네 군데예요. 다리,
배, 가슴, 머리, 팔은 이 작동을 해봐도 뭐 안 되거나 아니면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팔은 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봤을 적에 그럼 회음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수홍자가 봤을 때 회음부 쪽에서 예전에는 회음부 쪽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넓어지고 커져서 아랫배 전체가 되는 거 아닌가. 수홍자가 느끼기에 이제 아랫배 쪽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냐 그러면은 크기, 우리 그 단전하시는 분들 특히 단전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수홍자가 봤을 땐 그래요. 점이 아니라 단전이잖아요. 전은 밭전자잖아요. 밭이라는 거는 점 개념이 아니라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전이 어디냐 소홍자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어디 위치요, 뭐 배꼽에서 새치는 그게 아니라 아랫배 거의 전체다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회음부는 좀 멀거든요. 그 뒤쪽으로 그 꼬리뼈 위쪽에 있는 그 골반뼈일 거예요. 거기는 그 척추뼈라기보다는 골반뼈 그쪽을 좀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그 허준의 책 이렇게 인체 해부도 이렇게 봤을 적에도 등뼈 쪽 그쪽을 갖다가 단전이라고, 원래 있지도 않은 곳인데 거기 갖다가 단전이라는 부분을 표시해 놨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해요. 등쪽 뼈, 그러니까 배 쪽으로요. 척추뼈 끝에 끝부분, 그러니까 그 골반뼈 위쪽이거나 아니면 골반뼈 그쪽으로요. 회음부 쪽보다는 골반뼈 쪽 그쪽에서 모인다고 보면 되죠. 그게 점점 커지면은 소홍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구공만 하거나 아니면 농구공만 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골반뼈가 지금 바가지 모양이잖아요. 거기에 공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단전이 됐건 군달링이가 됐건 그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게 그 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인간한테 그렇게 아무리 수행을 안 했고 일반인들이라도 그 점 하나에서 에너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최적의 개념이죠. 부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적에 그 회음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에너지가 그럼 다리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랫배에 있고, 아랫배에서 커졌을 때는 아랫배 전체.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거 지금 수행을 안 해서 좀 작다고 할 경우 그 꼬리뼈 끝에도 나오지만은 거기보다는 좀 더 위쪽이 더 강해요. 소홍자가 느끼기에. 그러면은 그쪽이면은 회음부는 어떤 곳이냐면은 소홍자가 봤을 적에 스위치 역할을 한다. 또는 그 센서 역할, 또는 밸브 역할,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홍자가 그 회음부 쪽을 갖다 이렇게 자극했을 때 군달링이가 나온 거는 그쪽은 스위치 개념이기 때문에, 스위치 누르면 어떤 것이 작동을 하잖아요. 또 밸브를 열면은 안에 있는 물이나 액체나 기체나 뭐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밸브를 열면 뚜껑을 연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 스위치 개념이 있는데 그 센서 개념, 그것도 좀 있거든요. 스위치가 작동됐거나 아니면은 밸브를 열었거나 했을 적에 밸브가 열렸다, 스위치를 눌렀다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센서는 감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감지해서 뇌나 뭐 몸에다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 성적인 정확하게 소홍자가 그 세부도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정액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회음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남자가 사정을 할 적에 그 부분이 이완 수축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뭐가 지나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그 밸브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부수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까마수트라 있죠. 인도 서적이요. 그 성에 관한, 거기에 까마수트라 어떤 부분에서 봤는데 그 설명할 적에 그 성행위를 할 적에 그 회음부를 남자가 그 성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지연시키고 싶을 적에 이 회음부를 누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롱자도 실험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효과 있어요. 소롱자가 나만의 치료법에서 정액악기기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사정을 지연시키거나 그럴 적에 아니면 사정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몇 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누구나 아마 소롱자도 처음 했을 적에 그런 게 느껴졌으니까 아마 누구나 그거 될 거예요. 그 회음부를 누르면은 갑자기 성욕이 확 떨어져요. 물론 어느 정도 이상 돼가지고 그래 클라이막스로 가면은 그거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가 돼요. 초기에 아마 한 60%에서 80% 사이 정도까지 아마 통제가 될 거예요. 근데 90% 이상 넘어갔거나 그 직전에 눌러가지고는 좀 어렵죠. 그 정도에서 누르는 거는 그거는 뭐 회음부를 눌렀다기보다는 소음자의 정액악기기 있었죠. 나만의 치료법에서 그거에 가까운 거죠. 그런 식으로 회음부가 작동을 한다. 회음부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센서나 스위치 역할,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에너지가 모여있는 것은 아니다. 선홍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군달리니의 책이나 그런 데서 안 나오는 것이 다리 얘기일 거예요. 선홍자가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차이가 또 많이 나죠. 뭐 회음부에 대한 해석도 틀리지만은 소롱자가 봤을 적에 군달리니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피부나 뭐 호흡으로 뭐 충분히 다 들어오죠. 그렇게 느껴요. 뭐 어디로 들어오겠죠. 근데 소롱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느끼기에 발로 들어와요. 발바닥으로 제일 많이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숲속 공기 좋은 곳, 그리고 발 감촉 좋은 곳,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들도 뭐 해변이라 그러는데 맨발로 걸어 다니면 기분 좋잖아요. 상쾌해지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롱자가 나만의 치료법에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강조했을 거예요. 용천혈이 있다고. 그 부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달리니 그림이나 그런 거 책 쓰면 다 보면은 회음부 얘기, 꼬리뼈 얘기 이런 쪽으로 나오지 다리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소롱자만 다른가? 어쩌면 소롱자만 다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달리니 하는 쪽에 보면은 좌선을 해요. 대부분 다 좌선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좌선을 하게 되면은 다리로 가는 에너지가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몸통에 있는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차단을 시켜주겠죠. 완전 차단은 아니고 뭐 거의 차단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밑에서 있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차단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소롱자는. 소롱자는 좌선하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랬잖아요. 좌선을 할 만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리를 가부좌 틀지 말고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적에 작동을 시켰을 적에 다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에너지를 만약에 이제 다리, 복부, 그리고 가슴, 머리 이렇게 했을 적에 다리가 60% 이상이에요. 소롱자 지금 상태에서 봤을 적에요. 소롱자는 여기저기 다 돌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머리 의식해도 머리에서 작동을 한다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봤을 적에 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60%를 잡죠, 뭐. 그리고, 복부, 그쪽은, 꼬리뼈 때문에 지금 강력해요. 그쪽, 꼬리뼈 그 위쪽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한 20%, 한 25%라고 하죠, 뭐. 그 다음에 가슴은 좀 적어요. 5% 정도. 그리고 머리가 한 10%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소롱자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다리에 거의 다 모여 있을 거예요. 80% 이상. 위쪽은 그냥 없다고 치고, 복부하고 이제 꼬리뼈 쪽, 그쪽에 있다고 봤을 때 다리가 아마 80% 이상 아닐까. 어쩌면은 거의 90% 이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꼬리 쪽에
조금 있을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하체가 강해야 된다. 이러면은 다들 그냥 웃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 정력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군달리니 에너지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 의식적으로요. 물론 무의식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들 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건 성에너지잖아요. 그쪽으로 사용될 적에 꼬리뼈에 있는 것도 좀 사용되지만은 그거보다는 다리에 있는 그 에너지가 거의 다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음부를 통해서, 밸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회음부에서 작동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회음부가 군달리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가 밸브니까, 수도 꼭지니까. 거기서 쏟아지니까. 거기를 자극하면 거기 밸브를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저장되는 곳은 수용자가 봤을 땐 다리예요. 다리에 거의 다 저장이 되어 있고, 특히 그 다리 통이, 그 허벅지 굵잖아요. 굵은 만큼 많고, 그 다음에 종아리. 근데 거의 허벅지 쪽을 주로 의식하면 돼요. 그쪽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얘기가 참 많이 길어지네요. 한 20, 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상 1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 다음 편까지 이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